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한 주 출발 잘 하셨을까요? 그나마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에 3%대의 강한 흐름들 나타냈고요. 이러한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불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시장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러한 시장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향을 좀 잡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 속에서 잠깐의 반등인 건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른 전략으로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트렌디한 전략들만 챙겨다 주시는 만큼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과 이러한 시장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종목별 전략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붉은 홍당무 가득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새로운 종목 소개와 함께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닌 만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종목 상담 시간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여기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월요일 저녁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모학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모학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방송에만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모학 전문가님은 절대 거액의 금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붉은 악마와 같은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고 가도록 할까요? 네, 뭐 시장에 좀 붉은 기운이 좀 돌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틀 연속 좀 강한 반등. 글쎄요, 이게 베어마켓 랠리일지 아니면 정말 증시가 바닥일지 참 고민도 많이 되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심리가 좀 많이 호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주도 업종은 어딜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 반등 국면에서 1차 반등, 지금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1차일 수 있고 2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1차 반등은 주도주가 없어요.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반등은 다 같이 일단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반등이 나온다. 보통 이게 수치적으로 좀 하시면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해보세요. 낙폭의 3분의 1까지는 아무런 모멘텀이 없어도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100포인트가 받았으면 한 30포인트 정도는 자율 반등. 그냥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띠용 하고 탄성으로 올라오듯이 주식에도 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통 한 번은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10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는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50포인트, 60포인트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주도 업종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물론 이제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이제 한숨 돌린 시장에서 주도주를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제든지 말씀드렸지만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시장이 어디를 튈지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아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중점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러니까 주식은 과거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미래를 예측해보고, 우리가 차트를 왜 봅니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데이터를 한번 산출해보자. 과거에 어땠으니 미래에 어떨까? 이런 이유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우리는 지금
역사 없는 미래는 없듯이 과거의 주시장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인플레, 아이의 시대, 아이의 공포의 시대에 과연 어디로 갈지 한번 오늘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은 이 주도 업종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또 챙겨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이 종목별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을 했거든요. 내 종목 오늘 같은 날 파란불 켰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목을 해주시면서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이야기부터 계속 해보면 6월부터 정말 흘러내리기만 했던 시장이거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올라와 주곤 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이 상승한 걸 보면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 출발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올랐다가 훅 뺐던 만큼 시장에 대한 의심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좀 이러한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일단은 뭐 종목 상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이 진짜 종목 상담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 같이 폭락을 하는 뭐 시장이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10%가 빠지고 코스닥이 20%가 빠진 상황에서 뭐 차트는 다 무너져 내렸죠, 그죠? 여기서 종목 상담은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포기하지 말라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 주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의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인지 지수가 가면 같이 갈 종목인지 지수가 가도 얘는 앞으로는 못 갈 종목인지 굉장히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 종목 상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드리고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상담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좀 1시간 안에 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드릴 테니까 종목 많이 궁금한 거 문의해 주시고 이번 주 때 온라인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요. 그러려면 일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겠죠, 그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정도만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좀 차분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자. 백투더 퓨처. 우리 과거에는 어땠지? 주린이 분들은 지금 주식 시작한 지 1년, 2년. 코로나 때 이후 증시가 폭등을 시작하면서 유동성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야,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야, 이렇게 나도 좀 주식 뭐 진작 할 걸. 지금 큰 코 다치셨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증시는 어땠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죠? 이런 위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글로벌 증시 중에서 화면 보시면 월간, 이 하늘색이 월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5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그리고 조금 진청색, 이 색은 남색은 주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의 흐름들. 자, 보면 어때요? 코스피가 하락률 굉장히 높죠, 그죠? 브라질 코스피, 호주 이쪽이 하락률 상위.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인플레 아이의 공포가 더 크게 무섭게 촉발됐던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 전쟁 때문이었죠. 근데 보시면 러시아가 상승률 1위입니다. 전 세계 시장 상승률 1위. 참 아련한 상황. 그러니까 이상하죠. 각국의 금융 규제들과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팔아먹는 러시아로서는 증시가 빠질 이유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전쟁의 이 시작점이 러시아가 전 세계 상승률 1위였다라는 게 한 달 동안 그리고 주간 단위로도 참 아련하긴 한데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요. 우리가 빠진 이유부터 좀 살펴봅시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전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 신용 잔고 그리고 제가 노란 속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매하지 마세요. 투매하면 문제가 뭐냐면 손실을 확정하는 투매가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매를 하고 나면 이유 없이 시장에 등 떠밀려서 추격 매수하듯이 시장의 고점에서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산 개인 투자자처럼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거기가 고점이었고 끝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거기가 저점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투매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자 투매를 하실 거면 팔고 그냥 주식을 안 하면 됩니다. 이제 나는 주식을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자신과 약속을 하시고 투매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투매가 문제인 점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투매를 한번 하면 다시 주식을 복수하려고 현금이 있으니까 다시 주식을 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타이밍을 이제 못 잡아요. 어디서 살 건데요? 오늘? 어제? 언제? 즉 투매할 때 정점에 팔고 또 올라갈 때 베어마켓 랠리에 샀다가 또 물려서 한 번 더 떨어지면 계좌가 순식간에 박살나버립니다. 지금 손실이요? 아니요. 그 이상 아마 시장의 역사이클을 한두 번만 잘못하면 계좌는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지금도 많이 힘드시죠? 근데 여기서 사이클을 한번 탄답시고 잘못 타버리면 지금의 하락 계좌가 녹아내리는 속도 곱하기 2~3배는 될 거예요. 그래서 투매는 항상 옳지 않다. 지금도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뭐 CFT 계좌들 그리고 스탁론 반대 매매들 나오니까 누가 잡아먹었어요? 지금 시장 급등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확 제가 말씀드렸죠. 누런톡방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종목 뭐 한두 종목 매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종목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한두 종목 더 받아서 뭐예요? 시장에 대한 판단. 자, 시장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편은 없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던져라, 던져라, 던져라. 그러다 개인 투자자들 이제 물량 투매가 나오니까 밑에서 확 잡아다 끌어올려 버리죠. 그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뻥이었어요? 아니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 코스닥 반등 보셨죠? 4%씩 팡팡팡 튀고 올라오잖아요. 물론 하락폭 대비에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여지없었다. 이번에도 개인들 투매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었다. 시장 반등에 좋은 자양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이후에 여기 보시죠.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35% 떨어진 지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마켓이 아니고 어느 나라 내셔널이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예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형 수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가 대만이죠. 우리나라 어때요? 굉장히 높은 하락률을 보였지만 대만도 중국,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도 볼까요? 환율 보시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환율도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물론 오늘 많이 빠졌지만 자, 환율 IMF 때 어땠어요? 2,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1,300원대죠. 그러니까 1,300원대만 오면 이제 공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과거에 20년간 환율 추이를 보면 1,300원대를 돌파한 적이 약 한 3~4차례밖에 없어요. IMF 때. 그죠? 그리고 2002년도 IT 버블 때, 그리고 2010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요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전 한 10년 주기로 오는 이 공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IMF 아시죠? IT 버블 닷컴 열풍 아시죠? 글로벌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아시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아시죠? 지금 경기 침체 위기, 인플레, 아이의 공포. 그러니까 10년에 맞먹는 수준의 지금 하락이 1,300원 오르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환율이 1,300원이 공포인지. 이게 20년 동안 3번밖에 없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하필이면 여러분들 다 주식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의 공포가 지금 오고 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조정폭. 2018년도, 2019년도의 흐름만큼 지금 약세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장은 언제나 급락을 합니다만 언제나 하락을 합니다. 이게 사이클이죠. 근데 물가가 여러분들 10년 전 10,000원이 지금 10,000원입니까? 20년 전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입니까? 계속 물가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급등락은 있지만 또 정신 차려보면 신고가를 가 있고 또 정신 차려보면 신고가를 가 있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게 전 세계 증시입니다. 자, 잠깐 한번 보시면 자 1991년도 자
최대 낙폭을 봅시다. 국내 증시입니다. 36% 빠졌습니다. 걸프전 때 고유가 뭐 이런 고금리 자본시장 개방 아주 먼 옛날이죠, 그죠? 이때 36% 380일 빠졌습니다. 회복하는데 130일 걸렸어요. 자 보시면 재밌는 게 자 지금 현재 343일 빠지고 있거든요. 1년 빠지고 있죠.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300일 이상 빠진 적이 2002년 그리고 2007년, 2018년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IMF 때는 이거는 정말 나라 부도니까요. 이때는 1,300일이 걸렸고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이거는 국가 부도니까 1,300일 정도는 뭐 이거는 감히 예상이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이외에 400일을 넘긴 적은 없어요, 그죠? IMF 빼고는 400일 연속 이상 빠진 적은 없다. 근데 지금 343일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신용카드 대란, 이라크 전쟁, 닷컴 버블, 금융위기,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무역 분쟁, 코로나 엔데믹, 팬데믹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은 딱히 침체가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노랑톡방에서 우리 홍단 이 가족 이 신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인가요? 질문 답을 제가 방송에서 해드릴게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봐 빠지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먼저 간다 그랬죠. 그죠?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 여행지들은 이미 저기 갔다 코로나가 끝나면 팬데믹이 오면 지금 여행 항공주 가요? 아니요. 에이 별거 없네 코로나 끝나도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에 지금 막 폭락을 하고 있지만 별거 없네? 경기 침체가 아니네? 아직은 뭐 살만하네? 주식은 다시 올라오죠. 그죠? 주식은 같이 가지 않아요. 기업도 실적도 주가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갑니다. 먼저 갔다가 제자리로 오고 먼저 갔다가 제자리로 오고 많이 갔다 싶으면 돌아오고 그죠? 주식은 지수도 주식도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만큼 먼저 가고 뭐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이만큼 먼저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기업과 실적, 이 주가와 실적 그리고 이 지수와 뭐 경기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렸죠. 산책 나간 주인과 멍멍이다. 멍멍이는 항상 앞에서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것이 산책을 가는 길이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커 있는 상황. 즉 개가 너무 집으로 먼저 가. 주인은 아직 집으로 갈까 말까 산책을 좀 더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멍멍이는 이미 집 앞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이 아니라 올까봐 지금 먼저 멍멍이가 밑으로 집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PPI, 이 CPI와 PPI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5월달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시작했었던 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 미국이 기록해주면서 인플레가 피크아웃이라며 아니네 산 넘어 산이네 하는 우려감으로 작살이 난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 CPI도 가만히 보시면 이 핵심 코어, 그러니까 이 국제유가나 이런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들은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 확실히 피크아웃이 됐는데 에너지 이놈이 계속 널뛰기를 하니까 CPI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를 에너지를 제외한 CPI를 보시면 많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 자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 견인을 합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생산자가. 생산자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아니죠.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생산자가 가격 결정하면 그것을 소비자가 비싸서 또는 싸서 사고 말고는 소비자가 결정을 하지만 가격은 생산자가 결정을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고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동전의 양면처럼 인플레도 꺾인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물가도 안정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 돈을 잘 안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안정이 되죠.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쌓였는데 기업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빨리 재고를 처분해야죠.
가격을 내리죠. 소비자는 싼 가격의 물건을 사고 인플레는 안정이 되죠. 그죠? 경기가 오히려 안 좋아지면 오히려 인플레는 또 잡힙니다. 이게 무슨 가위바위보 같죠. 그죠? 굉장히 복잡다해한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가는 게 뭐야? 침체야, 인플레야, 전쟁이야, 뭐야? 답은 아시잖아요. 인플레잖아요, 지금은. 인플레가 잡혀야 금리가 잡히고 금리가 안정돼야 이 유동성 랠리가 조금 이 소프트 랜딩, 이 연착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도매 재고 지수도 상당히 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 우리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세, 중국산 관세를 내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은 굉장히 많이 경기를 부양합니다. 왜? 저것들 미쳤나? 쟤네는 왜 금리 인상 안 하나? 지준율 안 올리나?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간단해요.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명목금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뭐 1.25bp, 3.3bp까지 올린다고 하죠. 이렇게 보는 게 명목금리고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아무리 줘도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거 그냥 실질금리를 계산할 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3.3%예요. 근데 물가가 8%가 뛰었어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죠. 그잖아. 은행에서 3% 이자 받으면 뭐해? 물가가 8%가 뛰었는데 나는 5%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 올라요. 걔네들은 미국이 지금 물가가 상승률이 거의 보셨지만 8, 9% 나오잖아요. 8, 9%. 걔네들은 금리를 3%까지 올려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실질 금리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 인플레가, 물가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3%까지 올리면 미국이 똑같이 3% 올리고 우리가 똑같이 3% 올려도 미국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5%고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올리는 측면에 속하겠지만 너무 이 미국의 금리가 벌어지는 역전금리 현상은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부분 일단은 길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투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역사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 플러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챙겨주신 만큼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완화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서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려 신용 정보가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봤던 종목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고려 신용 정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37%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가 나온 만큼 이 종목을 계속 보유 관점에서 봐도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고려 신용 정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금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려신용정보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더 수익이 난다라는 아니죠. 종목 아닌가요? 네. 얘네들은 금리 장사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부실 채권자들, 네네. 말 그대로 돈을 못 갚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나오면 고려신용정보는 호황이 되는 거예요. 참 좀 죄악 같은 종목이긴 한데 네. 왜냐하면 채권 추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받아들이는 회사예요. 이게 주먹이 아니라 네. 법으로 돈 받아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국내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만 정부 정책이 어떻죠? 정부 정책? 지금 DTI 규제도 굉장히 완화해 주잖아요. 네.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때랑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인데 돈을
그냥 다 빌려준대요. 빌려줄 테니 사라, 집 사라. 네, 집 사라. 은행 신용대출도 2배 가까이 대출 한도를 높여줬어요. 맞아요. 돈 빌려다 써라. 네.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뭐 사람들이 또 이게 집을 그렇다고 막 사지는 않겠지만 돈을 무턱대고 신용으로 빌리고 집을 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가 뛰지요. 금리 뛰지요. 하우스 푸어 나오고 또 신용 불량자 생기고 이러면 정말 가계부채가 굉장히 저는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봤을 때 금리적인 측면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펼치는 이번 정부가 이 이자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펼치는 이러한 정책들은 굉장히 저는 가계부채의 좀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위험할수록 고려신용정보는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고려정보는 이제 뭐 인플레 관련주들은 시장과 거꾸로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시장이 폭락을 하면 또 뭐 석유 관련주들, 뭐 사료주들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그죠? 인플레 때문에 장이 떨어지니까 장이 떨어지면 인플레 관련주가 올라가고 반사적으로 시장과 반대가는 종목인데 고려신용정보는 그렇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시장이 떨어져야 올라가나 얘도 아니요. 얘는 인플레랑 상관없는데요. 사료업체 아닌데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기업들은 뭐예요?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부르죠. 그죠?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생각을 한번 바꿔본다. 역발상을 해보면 지금 돈을 막 갖다 쓰라네? 그러면 고려신용정보가 업황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과는 반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오늘도 어제도 지난주도 시장 올라간다고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시장과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짧게 보더라도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더 간다 이거. 무서워하지 마시라. 이거 윗꼬리는 12,000원 가격대는 충분히 위로 가서 놀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시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스트롱 강하게 한번 가보시고 홀딩하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5일선 이거 한번 대줄 때 5일선 한번 만날 때 과감하게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도 저는 좋다. 그래서 저는 정부정책 수혜주 역발상 이것도 정부정책 수혜주다.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세 계속 즐겨보자라고 챙겨주셨으니까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전략 잘 세우셔서 수익 두둑하게 챙기고 또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금도끼 종목도 하나만 더 보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맥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익률이 무려 50%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가져오셨던 종목인데 오늘 강세장 속에서도 더 강했던 종목입니다.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좀 스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고점 뚫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는 어때요? 종목들이 강한 종목도 일단은 쉽니다. 어디서 쉬어요? 21선 라인 때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 선이 21선이거든요. 여기서 쉬죠. 여기서는 더 이상 안 깨져요.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죠. 21선에서 딱 대기,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하루 쉬다가 시장이 문만 열어주면 또 잽싸게 튀어나갑니다. 시장이 프레스한 이 시세를 시장이 문만 열어주면 바로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찾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저평가 종목을 갖고 왔지만, 자, 제가 이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지난번에 상담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올랐죠, 그렇죠? 삼성전자 아직도 6만 원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현대, 기아차, 현대위아, 뭐 만도 이런 자동차 완성업체, 이 부품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시장이 한번 폭락을 하면 반드시 주도주가 바뀐다. 저는 다음 주도주 섹터를 자동차 쪽으로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와 전기차의 공통 교집합을 갖고 있는 종목을 하나 오늘 금도끼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잘 분석하셔서
종목명은 제가 내일 자료와 함께 노란톡방에 이제 올려드리고요.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제 내일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니까 이 어려운 장세 이제 다시 조금 한숨 돌린 장세에서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뭐 소소하게라도 좀 수익을 챙겨 나가는 기쁨. 요새 수익 실현한 지 좀 오래되셨죠, 그렇죠? 네,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 저희 또 이 톡방에서 같이 좀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스맥 지금 21선에 눌려 있는 만큼 신고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챙겨 두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50% 넘는 수익 꼭 챙겨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뉴 금도끼 종목으로 오늘 자동차 섹터가 많이 움직였는데 관련된 종목 또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장이 반등에 나섰는데 이러한 반등 속에서도 내 종목만 파란불이다? 이 종목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신 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종목 상담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QR코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얼른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기사 제목이 미안해요 일론 머스크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입니다라는 재미있는 기사 제목과 함께 올라왔는데요. 이에 머스크조차도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정말 판매고 인상 깊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오늘 현대차 강세장 중에서도 더 강했던 종목이고요. 7% 가까운 급등을 했고 기아차도 5%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점유율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시장 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블룸버그 아주 재밌는 기사를 내줬어요. 맞아요. 네. 머스크까지 언급을 하면서 아주 뭐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뭐 국가대표전에서 골른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이게 맞아요. 뭐 응원해주고 싶고 아우 잘했다. 통쾌하더라고요. 네. 박수 쳐주고 싶은. 네, 그래서 가장 전기차다운 전기차는 테슬라에서 나오지 않고 현대 기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추가적인 얘기도 또 많이 써줬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아이오닉 5하고 EV6가 올해 연초에 출시했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량이 보시면 21,467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 지역에서 글로벌 수많은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를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이외에는 포드사의 이 머스탱 마하 2 이게 15,000대 정도 팔았는데 테슬라 이외에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포드의 머스탱이 15,000대 이게 EV가 합쳐서 21,000대를 팔았으니 어차피 현대기아차는 뭐 같은 회사니까 제품 두 개를 뭐 섞어놔도 그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슈다. 또 현대기아차의 약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지금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나아가야 될 길, 주식은 확실한 성장성이 있어야 주가는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 비전을 갖고 가는 이 현대기아차 앞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아이오닉 5 EV6가 포드 머스탱을 제끼고 테슬라 바로 이후에 2위, 그죠? 테슬라를 따라잡는 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퍼스트 무버는 아니죠. 우리가 항상 이 스마트폰도 지금 뭐 갤럭시 시리즈가 우리가 솔직히 먼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 카피를 제일 잘하죠. 아이폰을 만든 이 애플의 이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제품. 우리는 이런 거 잘하죠, 그죠? 감히 예상컨대 이 테슬라의 미래 한 5년 뒤, 10년 뒤에 강력한 경쟁자는 우리 현대기아차가 아닐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에서 뭐 그러면 아이오닉 5 EV6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 있지? 그죠?
잘 팔렸다고 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성까지 담보된다면 여기에 계열사들 현대차, 기아차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부품사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뭐 원준 뭐 이런 그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한 종목을 했다면 이 자동 2차 전지 EV 차가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지만 그러면 다른 쪽도 한번 시야를 넓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자,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은 자 여기 플러스 이것도 뭐야 플러스 보이니까 이것도 뭐 음극 양극인가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제품,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여기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냐면 이런 거. 아까 보시는 상단에 운전석에 있는 게 디지털 크루저 그리고 EWP 일렉트릭 워터 펌프가 들어가고 MCU 모터 컨트롤 유닛 그리고 디스 컨버터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조립 부품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EV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삼성 갤럭시 폰은 안드로이드 쓰고 그죠?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eGMP라고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모듈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전용 플랫폼인데 이거를 이 회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플랫폼도 있거든요. 폭스바겐도 MEB라고 현대차, 기아차의 이 eGMP에도 있지만 폭스바겐의 플랫폼에도 이 회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굉장히 좀 성장성도 있죠, 그죠? 매출처가 폭스바겐 쪽으로도 열려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동차가 지금 막 개환해서가 업력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웬만하면 업력은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이 회사도 보시면 이 중국 북경이나 창주, 충창 이런 데에 이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미국, 브라질, 베트남 여기가 이제 공장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 쪽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중국 쪽 실적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해 이 공급난 자동차가 많이 못 나왔잖아요. 그죠? 1년 반 기다리는 제품들도 많고 근데 올해 상반기 자동차 공급난에도 실적 영업이익이 흑자로 계속 내주면서 매출은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매출은 정체돼 있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과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드디어 같이 가는구나. 궁합이 잘 맞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자, 제가 1, 2, 3, 4, 5 번호를 매겨놨죠. 이게 무슨 번호냐면 앵커님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사랑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재책입니다. 감출 수 없죠, 재채기. 네. 세 번째가 거래량입니다. 오. 그래서 제가 화면 보시면 이게 네. 거래량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볼까요? 네. 자, 3월 달부터 거래가 계속 터져요. 주기적으로 빵, 빵, 빵.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오. 계속 주가가 다섯 번째 1, 2, 3, 4, 5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계속 고점을 높이는 트라이가 나오고 있던 중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빠졌죠. 자, 근데 지금 주가는 거의 5월 달 주가를 회복을 했어요. 어제 오늘 이틀로. 그잖아요. 다 왔잖아요. 다시 9,000원대로. 장 폭락하기 이전까지 주가가 미리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왜 이번엔 거래량이 없지? 앞으로 거래량이 저만큼 나온다면 더 지수 상승을 뛰지 않을까, 주가 상승이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방법도 많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깊게 파보면 네. 거래량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런 거잖아요. 거래량 없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치면 지금 연료통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지금 대구까지 내려갔지? 어, 뭐 이런 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한 300km 그럼 가야 되는데 주가가 거래량이 없다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거래량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주유구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대구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거,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뭐예요? 매집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량은 뭐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 팔 매도세가 없구나. 뭐예요? 빨간불이 들어와도 야 이거 전기차였네? 이거 하이브리드네? 큰 에너지를 소지하지 않아도 기름을 넣지 않아도 가네? 뭐예요? 매집이 잘 돼 있구나. 앞단에 물량을 다 잡아놨구나. 예? 여기서 물량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힘이 약한 힘만 주어져도 주가가 잘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장 하락에도 분명히 여기서 매집해 있는 매수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많이 빠져야 8,000원까지 빠질 거고요. 올라가면 순식간에 주도주로. 제가 감히 예상컨대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만도, SL 이런 종목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볍고요, 빠르고요, 매집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제가 워낙 지금 차기 주도 업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외에 자동차 부품, 2차 전지의 부품 말고 소재 말고 좀 이쪽에 식상하시면 진짜 2차 전지 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좀 스펙트럼을 넓혀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이 종목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자료들 노란톡방에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시장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슬슬 몸을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강자일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전기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내연기관의 차체를 프레스 쪽에 차체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차체를 만들면서 조금 더 가벼워지고 또 여러 가지 전기차에 맞춘 그런 부품들을 계속해서 제조하고 있는 만큼 저도 눈여겨봤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도 보면 자동차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계속하고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조금 조정받았다가 연 이틀 만에 하락폭을 거의 회복하는 만큼 그만큼 강하고요. 그만큼 매도 물량 자체도 쌓여 있지 않은 만큼 가볍게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종목을 가져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방송에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내일 또 전문가님께서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꼭 이 종목으로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종목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종목과 함께 매도 타이밍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시장 반등에 나섰는데 내 종목만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 지금부터 더욱더 주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바로 그렇다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월요일 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정말 시장이 반등에 나서면서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더욱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 분이라도 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아빠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 가지고 계시고요. 6,540원에 비중이 15%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플랫폼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시장이 과연 이제 제가 오늘 종목 상담의 이 포커스는 일단 이 시장의 반등의 가치 더 강하게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얘는 시장이 안 데리고 갈 것인지 여기에 좀 중점을 맞춰본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줌인터넷은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화상, 뭐 업무 재택, 뭐 이런 회의, 화상 회의 이런 식으로 집에만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수혜 여부, 그러니까 비대면, 원격 진료, 원격 검침, 뭐 화상 회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줌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도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이런 원격 검침 기업들 다 주가가 다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줌 인터넷 주가가 지금 빠진 이유는 뭘까요? 시장 때문에? 아이의 공포 때문에? 지수가 빠져서? 그것보다는 코로나가 거의 엔데믹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폭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매수 주가가 6,540원이시면 너무 높아요. 그죠? 너무 높은데 이전에 이 시세의 탈출 기회는 조금 잡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그래도 높지 않으신 게 다행이니까 목표 주가는 매수가로 잡지 마시고 한 4,5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 여기 정도로 목표가 잡고 엑시트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줌인터넷 4,5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오면 좀 정리를 하자라고 챙겨주셨으니까 부자 아빠님 전략 잘 세우셔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줘 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19만 6천원, 비중이 26% 살려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BGF 리테일이 사실 CU 쪽에서의 코로나 때 또 굉장히 또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글쎄, BGF 리테일은 지금 행복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 주가가 19만 6천원이시면 평균 대비해서 조금 높아서 문제지 이 정도 빠진 거면 버신 거예요. 오히려 시장보다 덜 빠졌잖아요. 그죠? 지수보다 확실히 강한 종목이고 일단은 잘 숨어 계셨습니다. 아주 튼튼한 지금 뭐 증시 전쟁통에 아주 튼튼한 반공호에 잘 숨어 계셨고 앞으로도 조금 숨어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GF 리테일이, 그러니까 GS 리테일, GS 편의점이 온라인 쪽으로 계속 좀 손실을 많이 봐. CU 편의점이 얘네들은 온라인을 안 해요. 온라인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사 GS 같은 경우는 올해 온라인 쪽으로만 300억 정도 까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즉 뭘 하고 있지 않아요. 얘가 가장 잘하는 편의점 유통업만 그냥 잘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공호에 잘 숨어 계시고 총성이 멈추면 대신에 그때는 나오세요. 총성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얼른 매도하시고 이제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숨어 계십시오. 네, 좋습니다.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시장 전략과 함께 종목 상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오늘 뉴 금도끼 종목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